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동안 미네랄 대사 이상을 연구해온 박사 김도연입니다. 오늘은 조금 단호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곤해서 다리가 자주 지나서 잠이 안 와서 마그네슘을 챙겨 드시죠. 그런데 특정 상황에서는 이 마그네슘이 몸속에서 조용히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한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제가 연구 과정에서 가장 많이 확인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불편함으로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 몸이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경우를 너무 자주 보았습니다. 마그네슘은 분명 좋은 영양소입니다. 근육 이완에도 도움이 되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도 효과가 있죠. 하지만 몸 상태에 따라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아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몸의 기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알아서 균형을 맞춰주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능력이 점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반응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상황에 해당되시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그네슘을 드시면서 갑자기 어지러워진 경험이나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으신지요? 아니면 평소보다 맥박이 느려진 것 같다거나 일어설 때 눈앞이 캄캄해지는 일이 잦아진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신호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몸의 경고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그네슘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알고 드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꼭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니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드시고 있는 마그네슘이 안전한지 아니면 잠시 멈춰야 하는 상황인지 명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 지인이었던 67세 박정우 님이 갑자기 기운이 빠지고 걸음이 잘 안 나간다고 하더군요. 원래는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 불편해서 마그네슘을 꾸준히 드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지러움과 탄력감이 심해졌습니다. 박정우님은 당뇨가 오래돼 몸의 상태가 일정하지 않았는데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대로 마그네슘을 계속 드셨던 겁니다. 처음엔 박정우님도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대요. 70 가까이 되면 원래 이렇게 기운이 없는 거 아니냐고 스스로를 위로하셨죠.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힘들어지셨어요. 가족들이 걱정해서 여러 가지를 확인해 보니 그분의 몸은 이미 미네랄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작은 습관 하나가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었던 것이었죠. 당뇨로 인해 몸의 배출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마그네슘이 계속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신 증상이 혹시 박정우님과 비슷한 건 아닌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모두 말씀드릴 겁니다. 뒤에 나올 실천법을 놓치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다행히 박정우님은 마그네슘을 잠시 중단하고 생활 패턴을 조정하면서 증상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맞추고 무엇보다 자신의 몸 상태를 매일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셨죠.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정우님처럼 극적인 회복을 경험하신 분들을 보면서 저는 늘 느낍니다. 건강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마그네슘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과 보충제 섭취 방식을 조금만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어떤 상황이 마그네슘을 위험하게 만드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가장 많이 목격한 위험 상황들을 정리했으니 여러분도 자신의 상태와 비교해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몸의 미네랄 배출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마그네슘이 쉽게 쌓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몸은 들어온 영양소를 적절히 사용하고 남은 건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이 배출 기능이 약해지면 마그네슘이 몸속에 점점 축적되는 겁니다. 국내 영양대사연구센터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배출 능력이 떨어진 경우 미네랄이 쌓이는 속도가 정상인보다 2배 이상 빨랐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죠. 72세 김영호님의 경우를 한번 들어보세요. 김영호님은 다리 경련이 잦아서 마그네슘을 꾸준히 드셨어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피로감이 더 심해지더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낮에도 졸음이 쏟아지고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 김영호님의 몸은 들어온 마그네슘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평소 갈증이 잦았고 발목이 자주 붓는 증상도 있었는데 그걸 그냥 나이 탓으로만 여기셨던 거죠. 여러분도 평소 갈증이 잦거나 붓기 변화가 있다면 먼저 몸의 배출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신호들은 몸이 보내는 경고인데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시거든요. 갈증이나 부종 변화가 반복되면 마그네슘을 바로 늘리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추고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몸의 변화가 일정하지 않은 적 있으신가요? 하루는 괜찮다가도 다음 날 갑자기 붓거나 갈증이 심해지는 날들 말이에요. 몸의 해독 기능이 부담을 느끼는 상태에서는 전해질 균형이 쉽게 흔들립니다. 해독 기능이라는 게 간단히 말하면 몸속 독소를 걸러내고 정리하는 능력인데요. 이게 약해지면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도 제대로 조절이 안 됩니다. 국가영양평가 보고서를 보면 해독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전해질 변동폭이 1.55배 이상 커진다고 나와 있어요. 그만큼 몸 상태가 들쭉날쭉해진다는 뜻이죠. 69세 정선우님은 평소 소화가 자주 불편하셨어요.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날이 많았죠. 그런데도 다리 쥐 때문에 마그네슘을 계속 드셨더니 어느 날부터 어지럼증이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걷다가 갑자기 비틀거리고 앉았다 일어날 때 눈앞이 깜깜해지는 일이 잦아졌죠. 정선우님의 소화 기능이 약한 상태에서 마그네슘까지 부담을 준 거예요. 소화 기능이 들쑥날쑥할 때는 미네랄 제품을 바로 추가하는 대신 먼저 속 상태를 안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속이 더부룩한 날은 마그네슘도 쉬는 것이 안전하다는 겁니다. 몸이 불편해하는데 영양소를 더 넣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속이 불편한 날에도 영양제를 그대로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한번 시작한 영양제는 꼭 매일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신경과 근육 연결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마그네슘이 근력을 더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근육 힘이 약한 분이 마그네슘을 과하게 드시면 오히려 더 힘이 빠질 수 있어요. 한국생리조절학회 보고를 보면 신경과 근육 사이의 전달이 잘 안 되는 사람이 마그네슘 농도가 높아지면 근력 감소 비율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65세 이도윤님은 겨울철에 유독 손발 힘이 약해지셨어요. 문 손잡이를 돌리기도 힘들고 물병 뚜껑 여는 것도 어려워지셨죠. 그래서 마그네슘을 추가로 드셨는데 오히려 더 무기력해지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더래요. 이도윤님처럼 평소 힘이 쉽게 빠지면
마그네슘량부터 의심하기보다 다른 생활 신호를 먼저 기록해 보세요. 언제 힘이 빠지는지, 어떤 활동 후에 더 심해지는지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무기력은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오늘은 괜찮다가도 내일 갑자기 기운이 쭉 빠진다면 이건 몸이 보내는 심각한 신호예요. 요즘 힘이 유난히 빨리 빠진다고 느끼시나요? 계단 오르기가 예전보다 힘들거나 장을 보고 오면 그날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할 정도로 지치시나요? 맥박이 느린 편이면 마그네슘이 박동 속도를 더 늦출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심장 박동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보통 분당 60회에서 100회 정도가 정상 맥박인데 이미 느린 분이 마그네슘을 드시면 더 느려질 위험이 있어요. 전기생리연구협회 발표를 보면 맥박이 느린 사람은 미네랄 변화에 훨씬 민감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70세 최명호님은 아침마다 손목 맥박이 약한 편이셨어요. 분당 55회 정도로 느렸죠. 그런데 다리 쥐 때문에 마그네슘을 드신 뒤로 더 어지러워지셨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와 식사 후에 증상이 심했고요. 아침에 손목 맥박을 간단히 체크해 보는 것만으로도 위험 신호를 빨리 알 수 있습니다. 손목 안쪽에 손가락 3개를 대고 15초 동안 세서 살을 곱하면 1분 맥박이 나와요. 분당 60회 이하라면 마그네슘을 늘리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맥박이 너무 느려지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서 어지럽거나 기절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은 평소 맥박을 재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번도 안 재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영상 보시고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 평소 혈압이 낮은 분들은 마그네슘으로 혈압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하거든요. 고혈압인 분들에게는 좋지만 이미 저혈압인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어요. 한국고령자건강연구단 보고서를 보면 저혈압인 사람이 미네랄 반응이 더 크다고 나와 있습니다. 68세 박유진님은 평소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러운 편이셨어요. 혈압이 원래 낮은 편이었는데 마그네슘을 드신 뒤 그 빈도가 더 잦아졌죠. 하루에도 서너 번씩 눈앞이 깜깜해지는 일이 생겼어요. 어지러운 날엔 마그네슘을 잠시 빼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마시면 혈액량이 늘어나서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기립시 눈앞이 갑자기 어두워지면 즉시 휴식해야 합니다. 이건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하다는 신호예요. 넘어져서 다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요즘 자리에서 일어날 때 어지러움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화장실 가려고 일어날 때나 소파에서 일어날 때 순간 휘청하셨던 경험 말이에요. 몸이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지 못하는 탈수 상태에서는 마그네슘 농도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탈수가 되면 혈액이 농축되면서 그 안에 있는 마그네슘 농도도 높아지거든요. 한국영양환경학회 자료를 보면 탈수 상태일 때 미네랄 농도 변동 폭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73세 강지우님은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린 뒤 마그네슘을 드셨다가 갑자기 힘이 빠지는 경험을 하셨어요. 마당 청소를 하시고 땀을 뻘뻘 흘리신 다음 습관적으로 마그네슘을 드셨는데 1시간 뒤부터 온몸에 힘이 쭉 빠지더래요. 덥거나 땀을 많이 흘린 날엔 먼저 물과 전해질 음료를 채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마그네슘은 그 다음 문제예요. 탈수 의심 상태에서는 어떤 형태의 영양제도 잠시 쉬어야 합니다. 몸에 물이 부족한데 영양소를 넣으면 농도가 너무 진해져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최근 유난히 갈증이 심한 날이 많지 않으셨나요? 물을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르거나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는 날들 말이에요. 이제 이어서 확장된 실천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위험한 상황들을 알아봤고 이제부터는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마그네슘을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의 변화는 하루에도 여러 번 달라지기 때문에 일정한 패턴을 기록해야 합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느낀 건 기록만큼 확실한 건강관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기억하면 정확하지 않거든요. 오늘 아침에 어땠는지, 어제 저녁에는 어땠는지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워요. 기록 없이 감으로 판단하면 위험 신호를 놓치기 쉽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문제가 되는데 그걸 미리 알아채려면 기록밖에 없어요. 아침과 저녁 2번 몸 상태를 간단히 메모해 두세요.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어지러움이 있었는지, 힘이 빠졌는지, 갈증은 어땠는지 이 정도만 간단히 적어도 충분합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에 한 줄씩 적거나 작은 수첩에 동그라미 X 표시만 해도 괜찮아요. 일주일만 해보시면 패턴이 보입니다. 어떤 날 증상이 심한지, 어떤 상황에서 불편함이 생기는지 명확해져요. 여러분은 몸 상태를 기록해 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귀찮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나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기록을 가지고 가족들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전문가 상담받을 때도 훨씬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거든요. 막연히 불편하다고 말하는 것보다 언제부터 어떤 증상이 얼마나 자주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으면 훨씬 좋잖아요. 마그네슘 형태마다 흡수 방식이 다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마그네슘 시트레이트, 마그네슘 옥사이드,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이런 식으로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각각 몸에 흡수되는 속도와 방식이 달라요. 어떤 건 빨리 흡수되고 어떤 건 천천히 흡수돼요. 어떤 건 속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고 어떤 건 수면에 더 도움이 되고요. 한 번에 많은 용량을 시도하면 불편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드시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해요. 갑자기 많은 양을 드시면 속이 불편하거나 설사를 할 수 있거든요. 제품 설명서에 적힌 용량이 있어도 처음에는 그것보다 적게 시작하는 게 안전합니다.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시작한 뒤 천천히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으로 나눠서 먹어보고 일주일 지켜보고 괜찮으면 조금씩 늘리는 식으로요. 여러분은 어떤 형태를 드시고 계신가요? 약국에서 권해주는 대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형태가 다르면 효과도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같은 마그네슘이라도 시트레이트는 배변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글리시네이트는 수면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신의 목적에 맞는 형태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몸의 수분 상태는 미네랄 반응성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아까 3장에서도 탈수 이야기를 했는데 물은 정말 중요해요. 물이 부족하면 마그네슘뿐 아니라 모든 미네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70%가 물이거든요. 물이 충분해야 영양소가 제대로 이동하고 노폐물도 잘 빠져나가요. 장시간 물을 적게 마시는 날엔 미네랄 섭취도 신중해야 합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는 꾸준히 나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나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후로 한 잔씩, 간식 시간에 한 잔 이런 식으로 나눠 마시세요. 특히 마그네슘을 드실 때는 물을 충분히 함께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 없이 알약만 삼키시는 분들 많은데 그러면 흡수도 잘 안 되고 속도 불편할 수 있어요. 오늘 물 얼마나 드셨나요? 지금 이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몇 잔 드셨는지요? 생각보다 적게 드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추운 겨울에는 갈증을 덜 느껴서 물을 안 마시기 쉬운데 그래도 의식적으로 마셔야 합니다. 물 대신 커피나 차만 마시는 것도 좋지 않아요. 카페인은 오히려 탈수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여러 영양제를 함께 먹을 때는 서로의 작용이 겹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만 드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칼슘도 드시고 비타민도 드시고 오메가도 드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함께 드시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예를 들어 칼슘과 마그네슘은 균형이 중요해요. 칼슘만 많이 드시면 마그네슘 흡수가 방해될 수 있고 반대로 마그네슘만 많이 드시면 칼슘이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이름이 비슷하다고 모두 같은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그네슘, 칼슘, 칼륨 이런 미네랄들은 다 다른 역할을 해요.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각자의 고유한 기능이 있죠. 섭취 중인 제품을 한 곳에 모아 목록으로 정리해두면 안전합니다. 종이에 적거나 스마트폰에 사진 찍어두세요. 어떤 제품을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는지, 하루에 몇 알씩 먹는지 정리해 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찾기 쉬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제품을 함께 드시고 계신가요? 한번 세어보세요. 5가지 이상 드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10가지 넘게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많다고 나쁜 건 아니지만 조합이 중요합니다. 뭘 함께 먹는지 알고 계셔야 해요. 같은 성분이 중복돼서 과다 섭취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종합 비타민에 마그네슘이 들어있는데 또 따로 마그네슘을 드시는 경우처럼요. 몸의 신호는 처음엔 사소하게 시작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갑자기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작은 신호들이 먼저 나타나요. 약간 어지럽다거나 조금 피곤하다거나 살짝 속이 불편하다거나 이런 작은 신호들이요.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세요.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이게 바로 몸이 보내는 초기 경고입니다. 가볍게 넘어가면 뒤늦게 큰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하루 이틀 어지럽다가 지나가는 정도였는데 계속 무시하면 일주일 내내 어지럽고 나중엔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심해질 수 있어요. 그때 가서 후회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진작 신호를 알아챘으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었던 일인데 너무 늦게 알아차려서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들이요. 평소와 다른 느낌이 생기면 마그네슘을 하루 이틀 쉬어보는 것이 좋은 확인 방법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마그네슘 때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이틀 정도 끊어봐서 증상이 나아지면 마그네슘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반대로 계속 불편하면 다른 원인을 찾아봐야 하고요. 이렇게 스스로 원인을 찾아보는 것도 건강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즘 몸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 느껴지시나요? 평소와 달리 유난히 피곤하다거나 자꾸 화장실에 가게 되다거나 입맛이 없다거나 하는 작은 변화들 말이에요.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몸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불편하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큰 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미리 알아채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많아서 머리가 복잡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장에서는 핵심만 간추려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마그네슘은 분명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양소지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좋다는 말만 듣고 무작정 드시면 안 돼요. 자신의 몸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걷다가 갑자기 비틀거리거나 자리에서 일어날 때 눈앞이 캄캄해지는 일이 잦아져요. 힘이 쭉 빠지는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계단 오르기도 버거워지죠. 맥박이 너무 느려질 수도 있어요. 분당 50회 이하로 떨어지면 정말 위험합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져서 기절할 수도 있거든요. 혈압이 너무 낮아지는 것도 문제예요. 항상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어집니다. 배출 기능이 약한 상태에서 마그네슘을 계속 드시면 몸속에 쌓여요. 갈증이 심해지고 몸이 붓고 피로감이 가중됩니다. 소화 기능이 약할 때 드시면 속이 더 불편해져요. 더부룩함이 심해지고 어지럼증도 생겨요. 신경과 근육 연결이 약한 분이 과하게 드시면 근력이 더 떨어집니다. 문 손잡이를 돌리기도 힘들어지고 젓가락질도 버거워져요. 탈수 상태에서 드시면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서 온몸에 힘이 쭉 빠집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죠.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떨까요? 마그네슘은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밤에 잘 자고 일어나면 몸이 한결 가벼워요. 수면의 질이 개선돼요.
깊이 잠들고 자다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육 이완 효과도 있어요. 다리 경련이 줄어들고 몸이 뻣뻣한 느낌이 덜해집니다. 스트레스 관리에도 도움이 돼요.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고 예민함이 줄어들죠. 하지만 이 모든 좋은 효과는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알고 관리할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몸의 배출 기능이 괜찮은지, 소화 기능은 안정적인지, 맥박과 혈압은 정상 범위인지, 수분 섭취는 충분한지 이런 걸 먼저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평소와 다른 어지러움이나 피로감이 느껴지면 바로 마그네슘을 잠시 쉬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마그네슘을 드시기 전 반드시 자신의 몸 상태를 한 번만 더 점검해 주세요. 정말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손목 맥박 한번 재보세요. 15초 동안 세고 살을 곱하면 1분 맥박이 나와요. 60 이하면 조심해야 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 어지러운지 확인해 보세요. 눈앞이 깜깜해지면 위험 신호예요. 오늘 물을 몇 잔 마셨는지 체크해 보세요. 3잔 이하면 너무 적은 겁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날엔 마그네슘을 쉬세요. 몸이 불편해하는데 영양소를 넣으면 안 됩니다. 평소보다 갈증이 심하거나 몸이 붓는다면 배출 기능을 의심해 보세요. 이럴 땐 마그네슘을 늘리는 게 아니라 줄여야 해요. 손발에 힘이 유난히 빠지는 날이 계속되면 마그네슘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은 확인 하나가 큰 위험을 막아줍니다. 정말이에요. 거창한 검사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간단한 체크만으로도 충분히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기록도 시작해 보세요. 오늘부터 아침 저녁으로 간단히 메모하는 거예요. 어지러움이 있었는지, 힘 빠졌는지, 속은 어땠는지 이 정도만요. 일주일만 해보시면 패턴이 보입니다. 언제 불편한지, 어떤 날 증상이 심한지 명확해져요. 그럼 대처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영양제 목록도 정리해 두세요. 뭘 먹는지, 언제부터 먹었는지, 하루에 몇 알씩 먹는지 적어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원인을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서 마그네슘을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 보시고 자신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혹시 해당되는 위험 신호가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또 마그네슘 드시면서 좋아진 점이나 불편했던 점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활기차게 살아요. 감사합니다.